2025년 6월, 한국이 세계를 흔든다. 잠들었던 민족이 깨어나는 순간, 새벽 3시 33분, 그가 돌아온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은둔하며 명상을 해오던 한 예언가. 그는 이미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인물입니다. 트럼프의 피는 오른쪽 귀를 타고 흐를 것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 그 시점과 위치까지 맞춘 예언. 그가 이번에는 단 하나의 나라, 그리고 단 하나의 시점만을 언급했습니다. 2025년 6월, 한국이 세계를 흔든다. 이 말은 순식간에 전 세계 예언 연구자들을 긴장시켰고, 한국 사회 곳곳의 불안과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방송사들은 그를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렀고, 유럽의 언론은 믿기 힘든 정확도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예언이 단순히 상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언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댓글이 더 많은 예언의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 그가 말한 예언과 닮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언론은 은근하게 귀환이란 단어를 꺼내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네팔 예언가의 또 다른 발언은 이랬습니다. 잠들었던 민족이 깨어나는 순간, 새벽 3시 33분, 그가 돌아온다. 이 시간은 지금까지 수많은 체험자들의 꿈에서 같이 등장한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그리고 특정한 국가. 그 중심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그는 과연 누구이며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언급되는 걸까요? 그 이름은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점점 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한때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사람, 국민의 기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존재. 어떤 이에게는 영웅처럼 기억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논란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그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없고 대규모 행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가까웠던 인물들이 하나둘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가 사라졌던 자리에 미묘한 기류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묻지 않은 질문에 정치적 향방을 암시하는 답변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공기 속의 변화. 예언은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이 현실과 겹칠 때 사람들은 직감합니다. 아, 그가 오고 있구나. 2025년 6월, 그 운명의 달을 두고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을 모아보면 그 안에 숨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상한 움직임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 없이 수면 아래에서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기존에 조용하던 인물들이 다시 뉴스에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정치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모든 변화의 중심에 6월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리, 부동산 침체, 고물가에 대한 보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지만, 그 사이사이 패러다임 전환,
시스템 리셋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한 경제연구소는 6월 이후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 변수가 터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축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귀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NS 키워드 분석에서도 귀환, 복귀, 돌아온다는 단어의 사용량이 최근 한 달 새 30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이 단어들이 아무 맥락 없이 댓글, 블로그, 커뮤니티 곳곳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조용한 반응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네팔의 한 예언가에게 주목해야 할까요? 그는 단지 신비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말들 중 너무 많은 것들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 그는 예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가 쓰러질 것이다. 피는 오른쪽 귀를 타고 흐른다. 많은 이들은 그저 상징적인 문장이라며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정말로 트럼프는 오른쪽 귀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 장면은 온 세계 뉴스에 실렸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언인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을 예고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충돌도 정확히 언급했습니다. 불의 땅에서 질병이 번지고 차가운 땅에서는 포성이 울릴 것이다. 이 말은 코로나와 전쟁이 발발한 지역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예언이 시기와 형태까지 정확히 지적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디테일은 일반적인 추측이나 통찰로는 도달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방송사들은 그를 아시아의 노스트라다무스라 칭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매체들은 예언의 정확도는 통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분석을 내보냈습니다. 한 수학자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통계의 확률이 너무 낮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다음 예언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지목한 나라. 2025년 6월 대한민국.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흐름이 동쪽을 향하고 있다. 침묵의 민족이 깨어난다. 그날은 6월. 그 한 마디에 수많은 연구자들과 미디어가 반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며 왜 6월이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맥락 속 귀환자의 존재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예언가는 말합니다. 잊힌 자가 돌아오며 기억도 함께 되살아난다. 이 말은 단지 정치의 귀환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은 현실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현실을 미리 감지한 자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다시금 맞아떨어지는 정교한 현실의 퍼즐 조각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겉으론 고요하지만 속으론 이상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6월을 앞두고 누군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루머일까요? 아니면 실제 변화의 전조일까요?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정치적 복귀, 귀환, 깨어난 리더십, 이런 표현들이 은근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도 명확한 캠페인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선 분명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6월에 뭔가 있다. 몇몇 인물들이 일정 정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묘하게 말을 아끼지만 메시지는 강하게 전달됩니다. 정당 간 협상 분위기에도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이 급히 수정되거나 중도에 있던 인물이 중심으로 부상하는 등 흐름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론조사 결과도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3개월간 지금 한국에 필요한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엔 보이지 않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조사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변화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특이한 수치입니다. 정치적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 시기가 네팔 예언가가 말한 6월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정치계 인사들의 발언도 하나둘씩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를 언급하며 그 시절의 리더십을 회상하는 발언. 돌아온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식의 암시적인 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예언 속 귀환자는 이렇게 말없이 움직이고 세상은 소리 없이 받아들입니다. 예언가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오고 모두가 직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직감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2025년 조기 대선을 전망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선거 일정이 기존보다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 정치권 내 급변 가능성과 외부 변수의 영향입니다. 이 모든 징조들, 단순한 정치 변화일까요? 아니면 예언 속 흐름이 현실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정치란 결국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마음은 조용히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인지, 그리고 그가 돌아올 자격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귀환자는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지대가 그를 부를 때 그는 돌아옵니다. 그 부름의 순간이 지금 우리 곁에서 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는 놀랍도록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 속엔 한 사람이 무대 위에 서 있고 그를 향해 엄청난 인파가 환호하고 있다는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흐릿하고 빛에 쌓여 있거나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누군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제보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표현입니다. 한 두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심지어 해외까지 비슷한 꿈을 꿨다는 사연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꿈들이 대부분 새벽 3시 33분 전후에 꾼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교한 일치입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44라는 숫자가 적힌 계단을 봤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빛 바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 중에서도 특이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치에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꿈을 꾼다는 사실입니다. 20년 넘게 정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던 이들이 요즘 들어 이상한 예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큰 게 올 것 같아.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가족 단위의 집단 체험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심지어는 조부모까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람을 꿈에 봤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꿈을 꾸고, 또 어떤 어른은 그 아이의 말이 예언 속 구절과 너무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더 기묘한 건 동물의 반응입니다. 15년 키운 고양이가 뉴스 화면이 나올 때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생명 전체가 어떤 감각을 공유하고 있는 걸까요? 예언가는 말했습니다. 국민의 감각이 깨어날 것이다. 무의식 속에서 같은 상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바로 그 현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언이란 때때로 민중의 꿈을 통해 조용히 다가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그 꿈을 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꿈이
예언의 결정적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이상한 꿈을 꾸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가족이나 지인이 묘한 예감을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깨어나는 감각들, 그 흐름 속에 당신도 이미 들어와 있을지 모릅니다. 새벽 3시 33분. 이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보된 수백 건의 꿈과 체험담 중 가장 자주 등장한 시간대가 바로 이 새벽 3시 33분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제주, 심지어 해외 체험자들까지 모두가 같은 시간에 비슷한 장면을 꿈속에서 본 겁니다. 놀랍게도 네팔 예언가가 이 예언을 받았다고 말한 시점 역시 현지 시각으로 환산하면 한국 시간 3시 33분.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정교한 일치입니다. 또한 많은 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숫자 44. 계단이 44개였다. 표지판에 44가 적혀 있었다. 정확히 44명이 무대 앞에 서 있었다는 증언까지. 숫자 44는 예언 속 구조적 전환과 두 번째 문이 열리는 시간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 숫자와 시간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과 무관한 것일까요? 정치, 사법, 경제. 지금 한국 사회의 기둥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감지된 건 정치권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공식적인 조기 대선 일정은 없었지만 몇몇 정당 내부에선 이미 6월 시나리오가 공유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선거 전략이 수정되고 기존 주자 외 제3의 인물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당 구조 자체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변화는 예언가가 말한 체제의 전환이라는 표현과 놀라울 정도로 겹칩니다. 사법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검법, 대법원장의 교체, 그리고 판결의 이례적 해석들이 단지 사법적 사안이 아닌 사회 전반의 흐름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 건 결국 이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동시에 이상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위축. 이것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말합니다. 전환의 해가 시작됐다. 6월 이후 모든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단순히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구조 자체가 변형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언 속에서는 이런 상태를 골격 흔들림이라고 부릅니다. 즉, 뼈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시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문턱, 그 경계선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위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과연 귀환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는 이 격동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이미 이 모든 구조적 변화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예언가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틀은 익숙한 손에서 태어난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이제 곧 밝혀질 시간입니다.